한규수의 한큐.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베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오시면 여러 가지 시황 정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점 매일같이 참고해 주시고 또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접시 무료 방송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시장이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고요. 지금부터 시장의 흐름과 종목 싸움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무방 오셔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3시 5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할 때 지금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좀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시장이 드라이브를 거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홀딩을 해봐야 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도 되고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난주부터 제가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갔다가 쉬어가는 구간이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엔 긍정적으로 시장의 반발 매수에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거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라든가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시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던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R&2 테크놀로지의 주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완만하게 상승 기조가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 기존의 대장주가 아니라 소외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들 바로 이런 종목이 지금 계속 강세가 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짧은 시간 동안 대세가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성장 가치,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후발주지만 5G 관련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쉬어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더 갈 수 있는 여러 건 있고요. 기존의 5G 관련주가 아직은 쉬어가는 과정입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에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도 다시 한번 시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G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지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케어랩스라고 하는 종목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가론 자체가 더딘 듯한 양상들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도 높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 인성정보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의 상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종목도 원격 의료와 관련된 모바일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못 올랐던 그런 종목이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코로나19라는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원격 의료 관련주들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키트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소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들도 쉬었다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인상됩니다.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후발주로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 보고 있고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짧은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증권주 중에서 미래셋 증권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었죠. 자, 흐름 자체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밀렸고 또 한 번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 반등이 본격적인 반등인지 일시적인 반등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한 번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찍고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 보유 전략과 함께 없는 분들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금융 지주도 10% 넘게 급등하는 그렇죠. 등 금융주들마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침하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미래세트 보유 계신 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장 마감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한 큐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오늘 한 큐는 유동성 장세로 정했습니다. 유동성 장세, 그 의미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유동성 장세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고 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훨씬 많죠.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 돈이 시중에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돈이 넘쳐 흘러나는 장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수급이죠.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식 상장하는 주식보다는 돈들이 많을 때 그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돈들이 많을 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네. 지금 장세는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고 앞으로도 이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증시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가가 만약에 적정가가 10,000원짜리라고 한다면요. 유동성 장세,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10,000원 이상까지, 대체로 13,000원, 15,000원까지 가는 게 바로 유동성 장세입니다. 10만 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한다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대체로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가는 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만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예탁금의 흐름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동안 설명을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고객 예탁금, 지난 2월 중순 이후에 아주 강도 높은 고객 예탁금 증가세가 나타났었죠. 지수 폭락 장세가 나타난 상태에서 고객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이 바로 동학 개미혁명이라고 하는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온 것이고 이 자금들이 지금 증권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바닥을 확인시켜준 그런 자금입니다. 지금 44조 원 정도의 고객 예탁금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고객 예탁금 유입 속도가 조금 만만해지고 있습니다만 절대 빠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객 예탁금의 증가세는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대기 자금에 대해서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증권 시장으로 머니 부부, 바로 자금이 이동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머니 부부가 상당히 가속도로 붙인 상태에서 증시 대기 자금이 무려 142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어간 상태에서 44조 원대까지 드러났고 이런 상태에서 파생시장이라든가 신용융자자라든가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증권시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무려 142조입니다. 거기다가 정부 당국에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누르고 또 기존에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압승하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증권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좀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유동성 장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장세와 함께 주변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또 기관 투자가들도 연기금 중심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폭발적인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포커스 마시기 바라고요. 바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같은 일부 대형주의 반등 장세가 나오는 것도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유동성 장세의 하나의 근거다라는 점,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사실 북한 관련한 좀 불안감은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안팎의 급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큐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내일의 한 수도 미리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일단은 낙폭과대 대형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면 대장주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를 것이다. 그렇죠. 대형주를 봐도 될까요? 대형주를 받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움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네. 유동성이 좋은 종목들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더군다나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었죠. 네. 그리고 기관들도 대체로 관망세를 보다가 최근에 아마 주식형 증권으로 이제 자금들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도 움직이게 돼요. 그럼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선호하는 종목이 뭐냐? 바로 대형주가 된다는 점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적인 측면에서 제가 잠깐 보게 되면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12시가 조금 넘은 구간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399억, 코스닥에서 350억,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11,000계약의 대규모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금융투자와 함께 보험,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 모두가 사모펀드 모두가 매수가에서 진행되는 모습으로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프를 딱 보시게 되면 딱 보이죠. 지금 파란색 선은 개인 투자랍니다. 이 거래소 시장의 소급 동향인데요. 거래소 시장은 개인들은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녹색 선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가 사고 개인들만 지금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형태. 결국에 지금 이 장세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에 의한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확연하게 진정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경제 활동을 서서히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는 분명히 더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역시 유럽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됨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반등장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러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유동성 장세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일부 낙폭과됐던 대형주들의 반등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한 수까지 들어보니까 오늘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시장 상승과 함께 맞물릴 수 있고 그렇죠. 대형주, 세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 포인트를 다 갖춘 종목 무엇인지 오늘의 한 큐 종목 열어보죠.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NH투자증권 가지고 왔습니다. NH투자증권, 요즘 증권주를 좀 많이 갖고 온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수익도 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유를 들어볼게요. 자, 증권주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거래소 시장에 참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 동학 개미 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샀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 못 가는 반면에 네. 오히려 일부 통신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일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과 일부 이제 금융주들까지 이제 동반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일단 증권주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증권주를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선 상태에서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투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브로커리지 수입이 늘어나죠.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바로 증권주입니다.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바닥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보면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미래세투자증권과 거의 차트 패턴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NH투자증권과 미래세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은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최대의 수혜주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반등세가 나올 때는 좀 더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지금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이 우리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 반등, 2차 반등 가능성을 보시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소 대형주들은 성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현 구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한 20% 정도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3시 현재가를 중심으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6,400원 정도 짧게 봅니다. 6,400원 정도까지 일단 제시를 드리고 자,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목표 주가 1,500원, 손절가 8,400원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증권주를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투자 성향에 맞게 좀 고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시장은 일단 좋아요. 좋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의 지수의 상승 여력을 지금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대세 상승이다 이런 것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직전 고점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1,5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추후에 또 다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